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현재 새벽에 파월의 연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만듭니다. 파월이 등판하자마자 바로 첫 질문부터 그냥 직설적이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번에 고용지표가 너무 좋았는데 이걸로 3월 25bp 인상에 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생기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파월은 FOMC에서 말한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길고 또 멉니다. 왜냐면 서비스 섹터는 아직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왜 우리가 시간을 좀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갈 거라 생각한다. 또 파월은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린 아직 그걸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정말 직설적인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딱 궁금해하는 걸 계속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현재 시장은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데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 만약 데이터가 금리 인상해야 한다고 나오면 인상하고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언제든지 올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즉 연준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거나 원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라는 스탠스의 전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발표가 되자마자 주식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로켓을 쏘아 올리듯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 것에 대해 왜 3% 목표는 아닌 거냐는 질문에 2%는 전 세계의 공통된 목표다.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꿀 생각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바로 금리 인상을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하는데 대체 왜 실업률이 안 올라가고 있지?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파월은 지금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낮은 거다. 우리가 실업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데 지금 노동 공급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률과 관련해서 연준이 용인하는 실업률은 어느 정도인가? 즉 실업률이 어디까지 오르면 통화정책을 바꿀 거냐? 라는 질문이겠죠? 이 질문의 파월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2%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 고용은 고용을 원하면 고용될 수 있는 상황.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이미 완전 고용은 달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집중하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파월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는데 이걸 계속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우징 서비스 렌트와 관련해서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금융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길 바란다.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고 이걸 시장이 알고 미리 선반영해서 모든 금리 인상 전망을 가격에 선반영했었다. 이것이 투명한 의사결정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와 현재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 역사에선 금리 인상 중에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시장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 임금 상승은 여전히 상승 중이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말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코어 인플레이션이 4% 부근이면 괜찮나? 라는 질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파월의 발언이 끝났는데요. 자,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더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을 더 지속할 수도 있고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로 스탠스를 바꾸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매번 작년처럼 고용지표도 살펴봐야 하고 CPI, PPI, PMI, PCE 등 정말 여러 지표들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준이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입니다. 즉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두 번째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인플레이션 둔화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임금 상승 둔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둔화는 주거비 하락까지 반영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즉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건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디스인플레이션,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은 자신들의 포워드 가이던스, 즉 쉽게 말해 미리 던지는 밑밥 깔기를 통해 시장이 자신들이 말하는 방향성을 미리미리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즉 여태까지 계속 강하게 말했던 이유는 시장이 그걸 반영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행하면서 연준의 신뢰성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도 잡고 신뢰성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준이 던지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5%를 살짝 넘는 최종 금리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보다는 살짝 낮은 최종 금리를 전망합니다. 이게 오늘 파월의 발언을 듣고 연준이 알려주는 대로 최종 금리 전망이 바뀔지, 그럼에도 시장은 더 낮은 최종 금리와 올해 금리 인하를 전망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딱 찍으려는데 파월 연설이 끝나고 갑자기 급락을 보입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 쇼크를 먹었는지 솔직히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뭐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다, 또는 대차 대조표 축소 더 길게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 하락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파월이 말하는 것을 실제 시장이 반영하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최종금리 전망이 높아지거나 시장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늦어지거나, 이걸 반영하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또 매수세가 나오면서 오늘 결국 양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없는 게 투자자고, 이걸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칙대로 매수 타이밍이 오면 분할 매수를 통해 줍줍하는 것이고, 시간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 결국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절대 안 팔 돈으로 자산을 모아가자. 10년 뒤에 지금 이 가격은 절대 오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배만 먹고 빼는 게 아니라 5배까지는 먹어야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아무리 우리가 3억을 가지고 있어도 2배 먹고 빼면 6억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나 못 사는 금액이죠. 전 2배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최대한 오래 붙들고 있으면서 와, 저 자식 진짜 독하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장기 투자의 아이콘이 될 겁니다. 평범한 우리는 2배 정도 먹어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을 넘어서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합니다. 평범한 월급과 평범한 월 소득을 가지고 2배에 만족하면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오래 5년이고 10년이고 붙들고 진짜 팔고 싶고 고통스러워도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어떻게든 자산을 불려서 50억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장기 투자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3억이 6억이 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더 오랜 시간과 더 오랜 고통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전 그렇게 5배 넘는 수익을 이룰 겁니다. 계속 원칙을 지키면서 말이죠. 오늘 하락하나 상승하나 오늘의 주가는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원칙대로 줍줍하는 거고, 오르면 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미친 무기를 활용해 상위 1%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안에 총자산 10억을 달성하고 5년 안에 주식자산 10억을 달성할 겁니다.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웅줌러로서 하락을 좋아하는 변태가 되는 그날까지 줍줍해봅시다. 전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